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뉴문이 13일 날 20도 각도로 정갈자리에서 서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같은 날 화성도 역시 달과 문과 정갈자리에서 다 만나게 돼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화성은 22도 각도, 달과 태양은 20도 각도예요. 한국에서는 저녁 6시 27분, 퍼시픽 시간으로는 1시 27분 아침이에요. 새벽이게 되겠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10월 23일 날은 태양과 수성이 정갈자리에서 T스퀘어가 됐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태양은 염소자리 들어가 있는 플루로와 스퀘어가 됐어요. 그리고 달과 만났어요. 천왕성은 현재 2차 대전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유라너스도 그렇고 플루토도 그렇고 각도가 이렇게 스퀘어가 된다든지 180도 각도가 된다든지 컨정트 한다든지 이런 각도들은 모두가 다 핵이 관련될 수 있는, 핵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때라고 제가 그랬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9월 27일 날 정확하게 명왕성이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27도 각도로, 아직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증권이 폭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채권에 큰 문제가 생기든지 빚에 문제가 생기든지 경제 어느 쪽으로든 상당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열흘 전인가 포드에서 전기차를 모두 중단을 했어요. 만드는 것을.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지 몰라요.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돈이 없고 이자율은 너무 높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포드가 생산을 딱 중단해 버렸어요. 92,000대인가 그 차들이 모두 지금 딜러샵에 다 그 차 파는 그 거래상에 다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4.8빌리언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트리클 다운해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저도 다 몰라요. 하지만 좋은 징조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뉴문이 스콜피오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은 작년에 10월 25일이었어요. 그때 첫 번째 스콜피오 토러스 에클립스가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한국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났죠. 그리고 지금 또 큰 문제가 이게 파이낸셜 액시스예요. 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지나고 나면 9년 뒤에나 또다시 이 에클립스가 또 벌어져요. 이것은 온 세계가 지금 이게 파이낸셜 액시스이기 때문에 경제 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의 빚이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지만 이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저쪽 걸 빌려다가 땜방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거 갖다 땜방을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막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냥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트레저리 채권을 사지를 않으니까 지금 옐런도 그렇고 뉴섬까지 막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찾아가 가지고 뭘 하는지 아마 싹싹 빌겠죠. 앞으로는 큰 소리 치고 뒤에서는 우리 채권 좀 사달라고 뭐 싹싹 빌겠죠. 하여간. 그런데 우리나라 모질이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름값이
전쟁들이 지금 여기저기 막 터져 있기 때문에 기름을 손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중동 지역인데 이 모질이 등신이 나서서 저것들 다 우리 적이야 하고 돌렸는데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겨울 어떻게 지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일이 1970년대처럼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는 골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도 모자랄 판에 적으로 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막 두들겨 패놓고 뒤에서는 손 어떻게든지 싹싹 빌면서 채권을 사달라고 지금 사정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정말 잘못 뽑아놨어요, 우리나라. 거기다가 제가 2026년도에는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그때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가라앉을까요? 해왕성은 손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뜻하는 자리로 해왕성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소리에다가 태양과 화성이 전갈자리에서 2년 반 동안 머무르게 돼요. 이것은 동서남북을 아무리 둘러다 봐도 전쟁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지는 기간이에요. 전갈자리의 뜻은 비밀스럽고 그리고 죽음,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는, 작년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란에서도 많이 죽고 인도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 기간에. 그리고 안가품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toxicity, 이런 독성에, 왜냐면 전갈이 독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질투심, 이런 뜻을 다 가진 것이 전갈자리예요. 그리고 비밀이 엄청 많이 드러나게 되는 기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밀은 숨길 수가 없는 시기다 그랬었어요. 어느 누구도 비밀을 숨길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드러나요. 다. 오랫동안 30년, 40년씩 숨겨왔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소하려면 다 드러나야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려면 뭔가가 죽고 새 체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마도 식량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제가 2년 반쯤인가 2년 전쯤에 돈 빚을 빨리 갚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빚을 빨리 갚으세요. 어떻게 빚을 내서 생활을 할 생각들을 하나, 빨리 갚으라고. 지금 문제가 터지고 이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한국은 29일이죠. 루나 에클립스가 토로스 자리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낡은 것들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중독이 있는 스콜피오 자리가 중독도 돼요. 그래서 중독을 끊어낸다든지 낡은 것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리고 토로스는 음식 자리도 되기 때문에 음식의 식량에 관한 문제가 또 생긴다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때. 그리고 달이 그날 정확하게 화성에 14도 각도로 됐었죠. 굉장히 강력한 달이 10월 달이었는데 11월 달은 더 심해질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포기했어요. 미국도 아마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눈치.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려고 이제 이렇게 수작질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제 물병자리 되면은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물병자리로 들어갈 때 이게 디지털라이즈드 커런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천왕성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이거는 중앙화폐에서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해왕성이 파이시스 지금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달과 120도 각도 트라인이 되죠.
그리고 화성, 뉴문, 화성, 태양 다 트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해왕성이 역시 시리스라는 행성과 또 12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조금 도움을 주게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해왕성이 25도 각도로 물고기 자리에서 시리스와 뉴문과 태양과 화성과 이 트라이닝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정적인 면으로는 뭐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어떤 에너지인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난 할 거야. 이란은 이란대로 그래? 나도 할 거야. 유크레인도 나도, 러시아도 나도. 이런 에너지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11월 18일을 제가 커버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태양과 화성이 정확하게 25도 각도로 스콜피오 자리에서 천왕성과 그것도 알골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 천왕성과 정확하게 180도가 돼요. 이렇게 마주 서요. 그러면서 해왕성과는 120도 각도가 돼요. 이게 파이낸셜 엑시스예요. 경제축. 화성은 정갈자리에 24일까지 머무르게 되는데 태양만큼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소리예요.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강해요. 이것은 사고, 사건, 전쟁, 분열, 분쟁, 싸움 이런 것을 다 뜻하는 거기 때문에 알골이라는 별은 픽스드 스타예요. 보복을 뜻하는 아주 사악한 그리고 폭력적인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겠죠. 뭔가 빠르고 뭔가 깜짝 놀라고 뭔가 폭발적이고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스콜피오는 역시 명왕성에 의해서 관장을 받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핵도 뜻하죠. 핵, 플루토늄, 그리고 유레니엄. 아슬아슬하죠. 지금 우리가 모두 뭐 큰 핵 사고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라 그러죠? 그 작은 소형 핵 그런 것들이 막 터질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게다가 미들이스트는 중동 지방은 전갈자리가 관장을 하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보세요. 중동 지역이 그래서 항상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옛날부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동 지역은 늘 폭탄이에요. 정갈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갈자리가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뜻하는 게 유라너스와 마르스지만 스콜피오 자리도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화성이 다스리던 자리가 스콜피오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베딕 애스트롤로지에서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는 극적인 증오, 분노, 또 hostilities, 테러리즘, 전쟁, 범죄, 그리고 이 사인은 용서를 하지 않는 사인이에요. 스콜피오 자리는 용서를 잘 안 해요. 스콜피오 자리들이 용서를 잘 안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서 용서를 할 수도 있겠지만 naturally,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용서를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다 뿐이지 이빨을 꽉 깨물고 난 너 언젠가는 너 독침으로 쏴 죽일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안갚음을 복수를 하는 사인이 정갈자리예요. 굉장히 devastating한 사인이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아주 지저분한 진실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개자리도 그렇지만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 그런 영향을 끼쳐요. 네사에 의하면은
솔라 맥시멈. 이 솔라 맥시멈이라는 것은 제가 태양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솔라 플레어가 지구가 아니고 태양에서 태양열이 흑점처럼, 그러니까 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열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솔라 플레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구로. 다른 행성에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끼쳤겠죠. 물론 우리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제가 지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라 맥시멈이라는 것이 11년의 사이클이 있대요. 11년. 2019년도부터 이 솔라 맥시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7년 더 있어요. 우리가 7년을 더 가야 돼요. 7년을 더 이 솔라 플레어가 엄청 활발하게 우리들에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제가 그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솔라 맥시멈이 이렇게 활발할 때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솔라 맥시멈 시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었던 1789년도 그때도 솔라 맥시멈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그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솔라 맥시멈까지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솔라 맥시멈에 내년도 솔라 맥시멈이잖아요. 11년간은 조하네스가 2030년까지 솔라 맥시멈 기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솔라 스팟, 그러니까 흑점이라는 것이 가장 활발했던 때가 1830년대라 그래요. 그때 유럽 전 지역에 프랑스, 폴란드, 저머니, 이탈리, 그리스 전부 다 혁명이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혁명이 다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그리고 1905년서부터 1907년도 러시아 대혁명이 있었어요. 큐바도 그렇고. 그리고 1979년에 이란 대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는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1910년도에는 아랍 스프링이, 그리고 1914년 유크레인 레볼루션이 있었고 1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우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구가 달과 가까워지면 잘 참고 이성적으로 하다가도 획가닥 하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지진도 나잖아요. 땅에서 땅이 다 끌어당겨서 땅이 움직여서 땅이 갈라지는데 우리 인간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만들겠지만 그 솔라 맥시멈이라는 걸 한참 읽다 보니까 그럼 내사에서 그거는 다 측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점성학이 아니고 천문학이에요. 저는 거기다 점성학을 더 보탠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영향을 끼치고 식물도 영향을 끼치고 태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코로날 매스 이젝션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걸 보고 CME라 그래요. CME. 코로날 매스 이젝션. 지자기 폭풍. 그러니까 지오매그네틱 스톰이라 그래요. 지자기 폭풍. 한국말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로 배웠기 때문에. 그 태양점의 흑점의 온도가 1500만 도, 섭씨, 셀시어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 열들이 우리들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기 폭풍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는 우주인들도 숨어야 된대요. 피해야 된다. 그 우주선 안에 있어도 피하는 그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그 세룰라이트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위성 인공위성 그런 것들도 기계도 막 다 망가진대요. 얼마나 그 에너지가 센지. 그러면 그런 기계도 망가지는데 우리 뇌라고 안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미친 인간들이 막 난리가 났죠. 물론 항상 있지만 이 기간에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문 때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지자기 폭풍이 때는 이 지오매그네틱 스톰이 막 쏟아질 때는 인공위성들이 다 떨어지고 막 그런대요. 어마어마하대. 뭐 몇백 개씩 떨어진대요. 몇백 개씩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그 전파도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 주파수 같은 게 다 막 엉망이 되고 이런대요. GPS 시스템도 다 망가지고 비행기 관제탑도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왜 갑자기 비행기들이 막 사고 나고 이럴 때 이런 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솔라 맥시멈은 2025년도에 또 있대요. 굉장히 건강에 좋지가 않대요, 이게.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동영상 하나 만들어야 돼요. 길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추린 거예요. 11월 4일은 굉장히 파워풀한 날이 돼요. 이 날은 토성이 직진을 하는 날이에요. 앞으로 쭉 나가요. 제가 플루토가 앞으로 쭉 나갈 때 일이 벌어졌었죠. 이렇게 아우터 플래닛들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 한다든지 레트로그레이드 할 때는 일이 터져 나와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터져 나와요. 아마도 뭔가 굉장히 큰 일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규칙에 관한, 법에 관한, 혹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뭔가 우리들에게 또 강제로 뭔가 시킬 수가 있어요. 토성은 항상 결핍이에요. 결핍, rule, regulations, control, restriction 이렇게 뭔가 제한을 하고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복종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아버지 자리거든요. 10번째 캐프리콘 자리를 다스리는 행성이 세런이에요. 그래서 식량의 물자 부족이 온다든지 음식에 부족이 온다든지 이런 그리고 정부의 명령 또 이런 걸 우리가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깜빵에 갇히는 것도 토성의 영향이에요. 토성은 우리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죠. 우리들의 까르마예요, 사실은. 토성은 뼈이고 아버지 자리예요. 그런데 파이시스의 0도 각도, 0도 내지 1도 각도로 쭉 하고 나가게 돼요. 0도 각도로 파이시스에 있었어요. 2023년 3월 달에. 이번에 마감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물병 자리에 29도 각도로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29.5년 뒤에 세런 리턴이 되는 거예요. 토성이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리, 태어났던 자리 그대로. 너무 안 좋았던 해였어요. 저는 그때가. 그런 말씀을 이제 점성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북쪽 노드와 에리스라는 행성이 에리스는 화성과 똑같은 에너지라 그랬죠. 왜냐하면 화성의 여성 에너지예요. 여자의 여자. 화성이 남자라면 에리스는 여자지만 똑같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에리스 역시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뜻을 가진 두 행성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노드는 리브라 자리에 들어가 있죠. 아니 죄송합니다. 산양 자리에 들어가 있죠. 북쪽 노드와 에리스가 산양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과 화성이 만나고 북쪽 노드와 에리스가 산양 자리에서 이거는 다 전쟁 에너지예요. 전부가 다. 북쪽 노드는 우리의 미래예요. 거기다가 북쪽 노드는 내년까지 산양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쟁 에너지가 정말 강한 기간이에요. 이때는.
에리스라는 행성은 uncompromising,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에너지라 그랬죠.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하는 에너지가 에리스의 영향이에요. 사냥자리도 비슷해요. 그런데 북쪽 노드, 태양과 화성이 전갈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전쟁 에너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 다섯, quadruple, 그냥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전쟁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은 행성들의 위치가 전쟁을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북쪽 노드는 사냥자리에, 에리스도 사냥자리에, 태양과 화성은 스콜피오 자리에. 이거는 대량 학살, 대량의 죽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쪽 노드는 우리의 미래예요. 단체로 우리가 다 같이 겪게 되는, 뭐 100 지구인 80억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단체로 우리가 겪게 되는 미래, 우리가 팬데믹을 같이 겪었던 것 같은 단체로 겪게 되는 그런 에너지예요. 또 그날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천왕성과 수성 역시 스콜피오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왕성과 수성이 180도 각도가 돼요. 수성은 정갈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진실과 어떤 사고, 또 깜짝 놀라는 일, 그리고 항공적인 문제, 비행기 사고, 또는 비행기 폭발, 또는 해킹, 또는 전기가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 벌써 전기가 다 나갔죠. 어느 지역에서는 가자 지역 같은데, 가자 지역이라든지 어느 곳인가 또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어요. 6일 날은 금성이 처녀 자리에서 명왕성과 트라인이 돼요. 이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은 애정이 깊어지는,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애정이 깊어진다든지 아니면 애정이 갈라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가중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좋게 작용할 수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수성이 해왕성과 트라인이 돼요. 이것은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이지만 역시 혼란스러운 날이에요. 11월 11일은 화성이 천왕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천왕성은 스콜피오와 화성과 천왕성은 황소자리에 있고 화성은 전갈자리에 21도 각도로 있죠. 그 둘이 180도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일까지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에클립스는 개기 일식이나 월식은 굉장히 영향력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그림자가 들이운다 라고 해서 좀 불길하다고 보죠. 그런데 11월 달은 제가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또 이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면 딱 벌어지고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월 달보다 더 극심해져요. 11월 달, 12월 달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달도 더 나빠요. 10월 달보다. 10월 달도 우리가 막 놀라고 이랬죠. 11월 달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뭔가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영원한 변화가 오게 되는, 이거는 지진이라든지 그 후쿠시마 같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벌어지는 사고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사고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잖아요.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 지진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란도 읽어놨는데 이란 화일을 못 찾겠어요. 이스라엘은 제가 다 찾아놨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란의 천왕성이 이 루나 에클립스와 굉장히 좋지 않은 앵귤라예요. 이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운세가 너무 안 좋고 2019년도 팬데믹에도 이란이 사람이 많이 죽었죠. 굉장히 안 좋은 그 영향을 지금 이란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히잡을 왜 자꾸 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하고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지네 멋대로 하려 그래요. 근데 항상 젊은 세대가 이겨요. 뉴가 올드를 이겨요. 항상. 보수가 진보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 적 있어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돌아갔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지냈지만 지금은 다 벗고 있어요. 그냥 이런 옷 입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막겠어요? 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그것을,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신체적인 눈을 뜨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싫어도.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 양자리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이니시에이트하고, 파이오니어링하고, 선구자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1945년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에우리스 짤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9월달이면 세지테리우스인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냥자리 에너지가 맞는 사인이에요. 건국일이 1919년 4월 11일인지 13일, 제가 13일로 읽었어요. 13일이 맞는 거예요. 우리랑 딱 맞아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냥자리예요. 12일은 달이 전갈자리에서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목성과 180도 각도로 마주 바라보게 돼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식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목성이 해왕성과 45도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며칠을 좀 보내게 되겠죠. 13일은 화성과 목성이 165도 각도로 돼요. 퀸디칠리 각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obsession, 뭔가 집착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위치예요. 그래서 화성의 에너지가 아마 온 세계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움을 하겠다는,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중동 지역이 엄청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천왕성이 정갈자리에서 나가서 사수자리로 13일 날 들어가죠. 이것은 진실을 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천왕성이니까 천왕성은 뭔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생각도 안 했던 어떤 깜짝 놀라는 진실이 또 터져나올 수 있어요. 토성은 영도 각도로 파이시스에서 수성은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때 90도 각도가 돼요. 그런데 진실이 터져 나오는데 막 덮으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이거는 덮으려고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뉴스를 보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거짓말로 막 덮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콜피오 자리에서 22도 각도로 화성이 만나서 북쪽 노드는 산 양자리에서 23도 각도로 지금 위치해 있죠. 15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에너지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16일은 화성과 태양이 에리스 행성과 정확하게 퀸컹스 150도 각도로 서게 돼요. 그리고 이때 수성은 에리스의 135도 각도가 돼요. 세스퀴 쿼드렛 각도라고 해요. 그래서 에리스라는 행성의 에너지를 확 하고 확장을 시켜요. 에리스라는 행성은 사냥자리의 사냥이 아니고 화성의 여성 에너지라 그랬죠. 똑같은 에너지예요. 그냥 우리가 여성으로 부르다 뿐이지. 그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 절대로 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냥 끝까지 파고들겠다는 그런 에너지를 11월 16일 날 우리가 받게 돼요. 제가 몰랐던 게 있는데 브릭스는 화폐를 금으로 자기네가 보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161개국이 사인업을 했어요. 참가를 하겠다 해서 그 화폐에. 그런데 달러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마구 찍어내고 종이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이 달러가 내년까지는 셀 거예요. 굉장히 강세로 돌아가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보가 우주의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galactic center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리고 포타닉 라이트로 우리들에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완전히 쉬프트 된 거예요. 북쪽 자기장이 위치가 바뀌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온도도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게 되고 다른 행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방사능의 수치가 더 올라가고 shield is down. 그러니까 이 지구의 쉴드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정보가 우리들에게 엄청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에일리언에 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카메라에 찍힌 거 보면 UFO도 엄청 많이 찍혀 있죠. 그리고 에일리언에 대해서 그 UFO에 대해서 지금 히어링도 하고 발표가 있고 진실을 밝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번에는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막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이거 적고 저거 적고 이러다가 차트를 보고 적다 보면 또 다른 거를 생각나는 게 있고 또 자료를 찾아서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딴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일 날은 태양과 화성이 29도 각도로 천칭 자리에서 만나고 사우스 노드와 만나요. 거기다가 천왕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군대 밀리터리 액션이에요. 또 어떤 군대적인 큰 또 실행을 하게 되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12번째 집에 각도가 안 좋게 들어가요. 그리고 유크레인의 룰러와 또 각도가 안 좋아요. 문인 캐프리콘이 그러니까 염소 자리에 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도 안 좋고 러시아와도 안 좋고 이란과도 안 좋고 이 나라들이 다 각도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 지진, 전쟁, 미국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11월 달, 12월 달 어떤 큰 변화가 오기 전의 그런 영향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11월 초반 점성학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